위드메타의 제이슨 장 대표님께서는 앞에 단상으로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져서 피테크 투데이의 임명수 대표님의 진행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우리 자장이신 피테크 투데이의 임명수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반갑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 각자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그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씩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수 옆에 수업 분량에 제가 먼저 할까요? 잠깐 인사만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안동수입니다. 다음 우리 문영남 숙명여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영남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이철이 우리 인베스트 위드 전문의.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본회사 인베스트 위드의 전문을 맡고 있는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연수 헬라그룹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헬라그룹의 나은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우리 위드메타 제이슨 장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컨설팅을 7년째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제에서 보셨듯이 그 블록체인 정부 역할 그리고 학계, 산업계 역할이 가장 많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동수 부회장님부터 말씀 좀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발표하신 내용에 없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우리 블록체인이나 이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IoT나 블록체인의 선도 국가가 돼서 세계 모범 국가로 이런 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발표에서 AI에 대한 민주화, 챗 GPT,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가더라도 교육이나 정책 측면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좀 매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블록체인 정신, 블록체인 가치, 블록체인의 철학에 대한 것을 지금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충 짐작을 하지만 우리가 IoT라든지 AI라든지 소위 새로운 물질 문명이 발전될수록 사회의 경제 양극화는 더 심화되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봅니다.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피케티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에 보면은 미국 사회라든지 선진 사회에서 어떻게 60년, 70년, 80년대, 2000년도까지 진행되면서 어떻게 양극화가 진행되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사회에서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70% 이상을 가져간다고 피티 교수는 데이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물질 문명이 먼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가 가치가 되면서 사회에 일반화돼 가겠죠. 그런데 이 사회에 일반화돼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가치가 너무 무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하고 인간의 탐욕하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탐욕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각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좋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가치인데 홍익인간, 그 다음에 평등사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을 블록체인 문화에 녹여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뭐 중등학교나 이런데 우리가 코딩 교육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더불어 거기에 맞춰서 블록체인 정신이 뭐냐 이런 것을 가르쳐서 사람이 블록체인에 사업을 하든지 블록체인 교육을 하든지 이런 걸 할 때 블록체인에 대한 가치 그것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취지였었고 그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간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하면서 코인 하면서 사기치고 사람들 속이고 이런 문화가 이런 상해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것을 돈만 생각했지 인간의 가치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피해자가 생기고 정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참 이제 그냥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가 하자. 이것을 우리 협회에서 이런 포럼에서 나온 결과로 해서 결과 보고서에 이걸 내가지고 앞으로 교육 정책에 이런 것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늘상 고민하는 게 블록체인과 경제, 즉 그 자금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정신이 중요하죠.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우리 문영남 교수님 말씀. 예, 반갑습니다.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영남 교수입니다. 오늘 그 아주 알찬 내용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가 또 와닿는 말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쌍끌이 그래서 두 가지가 AI하고 블록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주전공이 AI입니다. AI를 전공한 지가 만 39년이 됐습니다. AI를 오랫동안 했고 블록체인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 그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기능을 발휘하려면 AI하고 잘 결합하고 융합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부재하고 인식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나라 정책 상황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CBDC를 발행하기로 했고 CBDC가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무지한 정부가 CBDC를 발행하고 나면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블록체인이 침체돼 있는데 부흥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CBDC를 발행할 때 이 협회가 정책 제안도 하고 많이 좀 활동을 하고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교환 교수로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AI 강국이 어느 나라냐 하면 여러 얘기하지만 캐나다가 최고 AI 강국입니다. AI 관련 최고 기업들 그다음에 AI 발상자 했던 AI 명문 대학들 명문 교수들이 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다녀왔고 그리고 블록체인 캐나다가 AI 강국이면서 블록체인 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다녀왔고 또 캐나다에서 CBDC를 설계하는데
캘거리대학 한국인 교수가 그 설계하는 그 소수의 인원에 포함돼서 그 CBDC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최경진 교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CBDC가 다 국가별로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서 작지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DC를 설계하는데도 좀 우리 협회가 좀 의견 개진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갈 수 있게 하면 좋겠고, 그래서 정부가 곧 내년에 일반인 사용자하고 몇천 명인가 모집해서 CBDC를 테스트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역사에 있어서 CBDC를 아까 CBDC가 기축통화는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블록체인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활성화해야 된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CBDC를 발행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발제자께서 웹 3.0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웹 3.0까지는 이제 외국 자료를 보면 이제 웹 4.0까지 다 그런 발전 과정에 대한 예측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자료는 넣는데, 그래서 웹 1990년부터 10년 단위로 웹 1.0, 2.0, 3.0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이면 웹 4.0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웹 4.0은 아직 안 왔는데 웹 4.0이 언제 올 건지, 그리고 웹 4.0 시대가 오면 블록체인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것도 우리 협회가 좀 선구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외국에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그런 아직 웹 3.0만 얘기하고 4.0 얘기는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협회나 블록체인 연구하는 분들이 웹 4.0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1.0부터 그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웹 1.0 전에는 그냥 PC 시대였고, 그다음에 웹 1.0은 월드와이드 웹이고, 웹 2.0은 소셜 웹 또는 모바일 웹이라고 하고, 웹 3.0은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 4.0은 4차 산업혁명의 쌍끌인 AI하고 블록체인이 잘 융합이 돼서 웹 4.0은 인텔리전트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웹 4.0 시대를 잘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사항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그냥 이거는 자료로 대신하고 그냥 다음 토론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BDC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쪽 편에서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보면 그렇지만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은 더 개수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철희 인베스트 위드 전문의 말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미디어의 이철입니다. 제가 일단 저희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창립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향후 10년, 100년 계속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쪽 제가 자료를 이제 좀 써서 왔고, 그리고 이걸 읽어드릴까도 고민했는데, 와서 보면 역시 라이브 여기 와 계신 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석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산업이 왜 중요를 갖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순환 구조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좀 있었지만 정부에서
23년, 23년째 거의 없어요. 심지어 교육까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생들이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없어요. 회사들이 왜 없냐? 이미 회사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규제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막혀서 못합니다. 제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보면서 놀랬던 거는 전 산업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을 적용시킨 그런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 저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이런 저희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 테두리에 갇혀있던 그런 사업, 비즈니스, 그 다음에 그런 사상들이 깨졌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 민간 주도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그러나 그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못한 이유는 규제입니다. 못 따라가요, 정부가. 이 발빠른 민간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도 규제냐, 뭐 이 배리어들,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발전을 못하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결국 투자받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결국은 무너지고, 그러니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부에서 수많은 그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저는 이제 감동받고 굉장히 잘 우리나라가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가 없어요. 저희가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이 인재들이 결국은 해외 나가서 이 블록체인을 주도하는 그런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안 되는데 해외 나가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 이제 거래소부터 시작해갖고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시장 쪽에서 지금 살아남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나마 한 군데라도 있으니까 몇 명을 유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 교육, 저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놀랐던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블록체인 이제는 사토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다 이런 거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CBDC가 뭔지 이런 거 단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한 기술적인 그런 뭐랄까 저희에게 혁신을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대학생들 블록체인 기술 관심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대학생들한테 블록체인의 기술은 어떻고 이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몽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툴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블록체인의 사상과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정보를 신문으로만 접했다면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희 이 DB로 만들고 이 디지털화 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이 블록체인은 보안부터 시작해갖고 링크하는, 커넥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비트코인을 갖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사기꾼이다, 도박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고, 하지만 이제는 블랙락이 이제는 ETF 만들겠다고 SEC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발전됐고 사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대세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런 혁신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쭉 블록체인이라는 그 알고리즘도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그 전에도 디지털 화폐 같은 것도 나왔었고, 이런 많은 시도 끝에 이 디지털 자산인 블록체인이 나온 것이고, 이 또한 기술의 발전에 접목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희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시범 사업을 했듯이 교육 사업을 했듯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전반적인 글로벌 대세 4차 산업혁명과 맞는 이러한 저희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기업들에게 투자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안동수 우리 수업 회장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아주 적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교육보다는 블록체인 가치, 철학, 그리고 사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나윤수 헬라그룹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한국 블록체인 기업 진흥협회 5주년 토론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협회가 지금까지 왔고 또 많은 어떤 법안 상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왕초보를 위한 블록체인의 모든 것 책을 제가 2018년 기획을 하고 2019년 4월에 출간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정말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책을 제가 집필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맥을 같이 해서 협회가 2018년에 시작이 돼서 11월 15일 이렇게 이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5년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래도 잘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 한 사람이라도 네, 좀 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웹3의 웹 3.0의 핵심은 이제 자율성과 개방성과 사용자 참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너 못해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너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모습 굉장히 좋아 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렇구나 나도 잘할 수 있구나 그래 맞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성장하고 발전을 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학년 4학년 두 아이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꾸중을 안 하고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쟁하면서 그런 관계죠. 근데 일본이 2022년 7월달에 웹 3.0 분야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산업성 장관 비서실에 그 웹 3.0 정책실을 그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4월에는 집권 자민당에서 35페이지 웹 3.0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웹 3.0 장관직까지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이 새로운 웹 3.0 시대를 대비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한 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2023년 초에 그 웹 3.0 ESG 얼라이언스를 국회에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CBDC라든지 다양한 어떤 법 제도 그리고 이제 우리 협회가 노력을 해서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을 어떤 현실화 시켜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정부가 분발을 해서 이제 정말 이 웹 3.0 시대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AI 또 메타버스 이 기술이 우리나라를 정말 살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율성과 지금 어떤 이런 자유로운 경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이 국가적인 요소를 또 국민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2024년 1월 2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이 바람의 나라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고 어떤 이게 리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이 환경이 갖추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모아서 정부 그리고 산업 그리고 학계 그리고 우리 협회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가장 이 최적화되었던 해법을 마련해 나가면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 우리나라 750만이 전 세계 유대 민족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 우리나라 흩어져 있는 이 국민들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이 지혜로운 기술이 뭘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그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신뢰, 트러스트 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가가 정부가 가장 쉽게는 우리 전 세계 나가면 해외 동포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가장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메타버스 기술이죠. 3D 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공간을 이어주는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 전 세계 나가 있는데 함께 연결해주고 또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법과 제도적인 준비 부분을 이제 잘 해나가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이제 전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항상 찍는 거는 잘 꺼주어요. 다음 우리 위드메타 제이슨장 대표님 말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좋은 얘기 좋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좋습니다. 2025년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예요. 앞에 회장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윤 교수님, 최 회장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봐온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돼야 됩니다. 제가 분리돼야 된다는 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분리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 설명을 할 때 가상화폐 따로, 블록체인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유럽만 가도 벌써 변화가 일어났고 동남아시아도 따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블록체인 설명하다 가상화폐로 가고 가상화폐 설명하다 다시 블록체인으로 오고 갑자기 가격 얘기하다가 매매 얘기하다가 중앙화 지갑 얘기하다 탈중앙으로 넘어왔다가 변별력이 없어요. 제가 어두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협회는 교육 필요합니다. 교육 이전에 인덱싱이 필요합니다. 인덱싱이란 말은 과연 지금 STO란 말이 나오고 NFT란 말이 나오고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실은 동화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것이 맞다, 개념 세우고 이런 미래가 올 것이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김치 코인이라고 하고 스캠 코인들이 나왔죠. 그 코인들은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정부를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동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영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했어요. 협회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년 굉장히 힘들 거예요. 25년에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그 한 마디 때문에 24년은 대한민국은 들썩거릴 겁니다. 전 세계 코인 중에 15%의 스캠 코인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김치 코인이라고 하면 백서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전 세계 3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난 6년간 강연을 했고 블록체인은 이런 거다, 중앙화 지갑은 이렇고 거래소의 시대는 끝나가고 지갑의 세대가 온다. 지갑의 세대는 우리가 신용카드 쓰듯이 앱 지갑이 앱 월렛이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다. 이것이 탈중앙화가 됐을 때는 중앙에 집권적으로 관리를 해주던 기관이 사라지므로 여러분 개개인은 지갑에 대한 responsibility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잊어버리면 내 책임이다. 누군가가 찾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웹 3.0 마찬가지입니다. 웹 2.0 제가 지난번 여기서 강연을 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플랫폼 세대가 왔기 때문에 우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택시가 한 대도 없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블록체인 회사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코인이 없어야 합니다. 코인이 없고 여러 코인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해외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작년이에요. 메타버스가 막 성행했고 제가 위드 메타의 대표인데 전 세계 500개 나라에 메타버스화를 하려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메타버스 가지고 게임을 한다, P2E를 한다, 플레이 투 earning이니까 니네가 게임을 하면 돈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가장 빨리 발전된 한국형 메타버스가 뭘까요? 카지노예요. 돈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다가서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4천만 원, 뭐 8천만 원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뒤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유명했던 거거든요. 그게 다시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정부가 갑자기 은행들아 비트코인 현금화하는 거 막을 거니 쳐다도 보지 마라 말 단 한마디에 가상화폐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게 해외예요. 해외는 블록체인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정말 가상화폐로만 사고팔고가 가능하고 뭘 버릴까요? 원화를 버려요. 달러를 버려요. 걔네들은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독립의 샘플이 나오면 그때부터 변화가 돼요. 자, 다시 또 화내는 얘기를 해볼게요. 신용카드 다 쓰시죠?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받는지, 왜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앱이 켜지는지 이론을 아십니까? 전 몰라요. 근데 잘 써요. 블록체인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업들이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쓰여지겠죠. 아까 말씀하신 게 교수님께서도 전 세계를 하나로 합칠 게 블록체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느낀 거는 블록체인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이론이 명확해요. 그래서 쓰면 좋아요. 하지만 지난 6년간 우리는 이걸 포장하느라고 더 큰 기술, 더 나은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00개가 넘는 백서를 리뷰하면서 느낀 거는 어느 순간에 백서는 백서가 아니에요. PT로 변했어요. 비즈니스 PT로 바뀌어가지고 난 이런 거 할 거고 이런 돈이 생기니까 나한테 투자해 주세요. 백서의 근간은 원래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내가 풀어낼 수 있다고 제시를 하면서 내 백서를 써내려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장이 있고 이런 시장에 블록체인이 도입이 좋고 이럴 땐 토큰을 쓰면 좋고 이럴 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백서를 보면 무슨 그림이 그리도 많아요. 비트코인 백서랑 이더리움 백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림이 없어요. 이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토큰들이 백서를 왜 그렇게 쓰였냐면 많은 토큰들은 ERC20이라는 어떤 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란 백서가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었던 거지 백서를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토큰을 만들겠다. 나는 이제 메인넷을 만들겠다 한 사람들은 백서를 쓰셨어야죠. 하지만 장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제 회사는 최초로 크립토 M&A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기업과 얘기를 했고 전 세계에 아마 800명이 넘는 대표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800명의 대표의 90%는 저에게 한마디를 해줬어요. 제 질문은 Why blockchain? 왜 블록체인을 도입하십니까? 열의 9이 뭐라고 할게요? 돈이 굉장히 빨리 모이고 백서 하나만으로도 시작이 돼요. 자, 스타트업 우리가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협회는 더 빨리 스탠다드, 그러니까 폼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definition이 있어야겠죠. 이런 말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NFT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돼요. NFT 설명 하나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NFT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NFT로 부가 창출돼야 돼요. 내가 NFT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돈이 생긴다는 개념을 넣어주려고 했어요. 두 번째, NFT는요.
그룹화 시켜야 돼요.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는데 요렇게는 하나의 멤버십 개념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었어야 했었어요. 세 번째는요, NFT는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었어야 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NFT 뉴스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너도 나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어린애들도 NFT 찍어내고 기본 개념에서 사라졌어요. 벌써 NFT가 non-fungible 토큰이에요. 대체 불가 토큰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부터가 사라졌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처음에 말했죠. 백서가 백서임을 잃었듯이 NFT가 NFT의 의미를 잃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협회는 그 의미를 찾아주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5년은 제도권 안으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세금 뛸 겁니다. 가상화폐는 준비해야 될 겁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그만 얘기하고 기술을 어디다 도입하면 기존의 이런 사업이 얼만큼 더 효율적이다, 더 좋아진다라는 곳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해외를 다닐 거고 1년에 8개월 이상을 해외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블록체인 넘버원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산업 현장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NFT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어떤 걸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인가.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것 중에서는 우리 안동수 회장님의 그 블록체인 정신교육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우리가 왜 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좀 완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 원인과 결과 앞으로 갈 길 이거에 대한 것을 그 조지프 스티클리츠라는 분이 쓴 책에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불평등 사회가 주는 대가가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그 양반이 한 연구 결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신뢰 사회, 평등 사회가 효율이 높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이러한 불평등 사회가 완화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불평등의 대가가 뭔가 우리가 불평등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빨리 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지금 받을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콘텐츠 투데이 대표이신 이명수 대표님을 좌장으로 정말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 아래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기념사진 촬영 잠깐 하실까요? 토론자분들 잠시만 기념사진 촬영 잠깐 하자는 제의가 왔어요. 우리 6분 좌장과 함께 6분 기념사진 촬영 간단히 하고 시상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회장님 잠깐 올라오시고요. 네. 네, 그리고 시상식이 마쳐진 다음에는 국회 뒤쪽에 있는 예당이라는 곳에서 저녁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국회 국민은행 뒤쪽에 있는 예당 소호빌딩인데요. 소호빌딩 지하 1층 예당이나 식당에서 함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포럼에 대한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념사진 촬영 연후에 바로 시상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웃어도 됩니다. 자, 하나, 여기 보세요. 하나, 하나, 둘, 화이팅 하세요. 웃길 테니까 따라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강강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섯, 넷.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럼을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을 씌워주시고요. 바로 경기도지사상 시상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상 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테고요. 후면에 계시는 분들은 각 분야별로 3명